퇴근길 인문학 수업. 멈춤. 바쁜 걸음을 멈추고 나를 둘러싼 세계와 마주하기. 백상경제연구원. 한빛비즈 출판. 파트 2 대중문화. 제5강 연극의 발견. 박준용. 키워드를 읽는 연극의 매력 1. 공감, 사건, 사고. 자본의 욕망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연극은 생존을 담보하기 어려운 미친 짓이다. 시각적 판타지의 홍수와 값싼 파도가 넘실대는 영상물 속에서도 연극 추종자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연극의 치명적인 매력 때문이다. 생계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이윤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연극에 인생을 거는 배우와 제작진, 연극 예찬을 부르짖으며 서슴없이 지갑을 여는 연극 마니아들의 외침에는 가난한 연극의 중독적 매력이 빠지지 않는다. 다른 문화, 예술 매체에는 없는 연극만의 매력은 무엇일까? 공감으로 일상의 혁명을 부르는 예술. 연극은 미술이나 음악, 무용, 심지어 영화와 비교해봐도 인간의 가장 구체적인 경험과 행위를 소재로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인생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예술이다. 가장 근거리에서 카메라의 시선을 통해 삶을 포착해내는 영상 매체가 더 친근하지 않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카메라의 시선이 지닌 강점이자 한계는 인간의 시선을 벗어나 기계적 시선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영화 문법의 기본 단위로 언급되는 샷은 여타 예술이 표현할 수 없는 영화만의 미적인 특징이다. 카메라의 시선과 대상 사이의 거리를 통칭하는 다양한 샷 가운데 가장 영화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면 영화계 종사자들은 대부분 ELS, Extreme Long Shot, ECS, Extreme Close-up Shot 이라고 대답한다. 전자는 거대한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사람은 개미만큼 작게 보여주거나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와 같은 극단적인 거리의 시선을 통해 인생의 부질없고 헛됨을 주로 표현한다. 또 특정한 삶의 문제를 원거리에서 낯설게 바라보게 하는 심미적 효과를 자아낸다. 반대로 후자는 시선을 대상에 집요하게 밀착시켜 삶의 미세한 측면을 편집증적인 치밀함으로 묘사해 공포나 충격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엘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작품 사이코의 샤워 장면이 대표적인 사례다. 희생자의 피가 흘러나가는 욕조의 배수구는 ECS로 잡아 디졸브시키면서 희생자의 동공으로 바꾸는 식이다. 여기서 디졸브란 두 장면을 겹쳐 한 화면이 사라지면서 다른 화면이 점차 나타나는 장면 전환 기법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ELS, ECS 모두 비일상적이다. ELS는 사방이 건물이나 벽으로 막힌 도시의 삶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는 경험하기 어려운 시선이다. 산에 올라 정상에서 주위를 멀리 조망해 본다든가 초고층 건물의 꼭대기쯤에 살지 않는 한 이러한 신미감을 익숙하게 느끼기란 쉽지 않다. 반대인 ECS도 마찬가지다. 만약 옆에 있는 사람을 그러한 시선으로 본다고 가정해보자. 영화처럼 근접해서 상대를 바라보면 눈은 아웃포커스, 즉 초점이 사라져버린다. 우리가 키스할 때 눈을 감는 까닭은 상대를 음미한다기보다 생리적으로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일상성의 환상을 만들어내는 영화적 시선은 실제로는 비일상적이며 비일상성이 영화만의 독특한 미학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다. 연극은 보는 그대로의 생매체의 속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카메라와 같은 기계적 시선의 조작 없이
평상시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거리감은 관객의 시선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일상적 시선으로 관객은 무대 위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마치 현실에서 목격하는 실제 사건처럼 실제적이고 가깝게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 누군가 억울하게 두들겨 맞을 때 느끼는 긴박감과 안타까움은 연극에서 내가 보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한 인간이 두들겨 맞고 있는 실제 사건의 긴박감이나 안타까움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연극적 허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매체로서 무대 위 배우들이 재현하는 현실적 실제감은 허구적 인식을 뛰어넘는 박진감으로 다가온다. 연극에 등장하는 인물의 고통과 절망, 희망과 기쁨의 복합적인 감정은 보다 깊이 관객에게 전달된다. 연극의 역사를 살펴보면 부정한 방식으로 권력을 장악했던 집단은 언제나 그들을 비판하는 연극을 탄압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제한된 시공간에서 한정된 수의 관객만이 보는 연극을 왜 공권력까지 동원해 억압했을까? 연극의 관객 친화적인 영향력이 영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기득권 집단의 공권력 발동은 당연한 것이기도 했다. 일제 식민지 지배식이나 군사 독재 정권 당시 권력의 이름으로 수많은 연극을 탄압했던 이유는 연극이 지닌 강력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남미에서도 군사독재 정권 하에 신음하던 시기 민중들이 연극을 본 후 폭동을 일으켰던 사례가 적지 않다. 사고에 놀라고 사건에 울고. 연극 이론가 데이비드 콜은 이벤트적인 속성이 연극의 주요한 매력이라고 뽑았다. 이벤트는 삶의 깜짝 쇼와 같은 가벼운 의미가 아닌 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거대한 충격과 같은 사건을 의미한다. 사건은 늘 예기치 않게 터진다.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연극을 포함한 현장 공연 매체에서 사건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나쁜 의미에서는 일종의 사고다. 우발적인 상황의 출연으로 준비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거나 무대가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상당수 관객들이 이런 돌발 상황의 발생을 내심 기대한다는 점이다. 모든 상황이 정돈된 균일한 품질을 제공하는 영상 매체와 달리 연극, 뮤지컬, 무용, 콘서트 등 라이브를 생명으로 하는 매체는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늘 예기치 않은 상황, 즉 사고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배우가 미끄러져 넘어지고 소품이 부서지고 옷이 벗겨져 배우가 낭패를 겪고 심지어 무대에 관객이 난입하여 공연이 중단되는 등 사고는 출연진과 제작진 모두에게 악몽의 순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잠재된 사고 가능성을 갖고 열리는 공연의 긴장감이 적지 않은 관객들에게 일종의 악취미 같은 즐거움을 더하는 점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연극의 현재성에 있어 중요한 지점은 사고의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사건을 기대하는 데 있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배우란 사건이 지닌 이중적 의미처럼 일종의 신으로 숭상받거나 최악의 경우 인간 이하의 멸시를 받기도 했다. 한자어 배우에서 광대 배자는 인과 비가 결합해 나온 글자다. 한마디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다. 세상에 사람이 아닌 존재는 신 혹은 짐승이라는 극단으로 대비된다. 긍정적 의미에서의 사건은 무엇일까? 사람으로서 배우가 신이 되는 순간이다. 연극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실제 그것이 아닌 어떤 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형상시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배우 아무개 씨는 실제 삶에서 결코 햄릿이 아니지만
무대 위에서는 햄릿이 된다. 문제는 이렇게 햄릿이 됨이라는 것이 연기의 미숙함이나 집중력의 결여와 같은 표면적인 이유와 인물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햄릿 흉내내기 수준에 머물고 말 때다. 연기의 피상성은 특히 TV에서 일반화되었다. 연습을 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고 심지어 현장에서 쪽대본을 받는 경우 배우는 등장인물에 대한 내면적 이해가 부족해 연기에 몰입하기 어렵다. TV 드라마의 연출자조차 배우에게 연기 몰입을 요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시청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TV 매체는 산만한 시청 환경이 특징이다. 이야기의 흐름만 따라가며 즐기는 경향이 있어 배우의 치밀한 연기력을 상대적으로 원하지 않게 된다. 서사적 즐거움이 먼저라는 말이다. TV 드라마 연출자가 드라마의 작품성에 매달리기보다 영화 감독으로의 변신을 모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비해 영화는 촬영에 들어가기 최소한 2-3개월 전에 시나리오가 나온다. 물론 영화 역시 현장에서 대본이 수정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최소한 주요 배역의 캐릭터, 상황 파악을 할 시간이 TV 드라마보다는 여유롭다. 촬영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끊임없이 시간에 쫓기는 TV 매체와 달리 영화 배우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과 감독이 생각한 캐릭터를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 테이크 넘버로 표시되는 반복 촬영은 불량 화면 탓이 아닌 더 나은 장면과 연기력을 이끌어내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영화를 영상 예술로 부르는 것은 제작 및 상영 환경의 차이에서도 비롯된다. 하지만 TV에 비해 영화가 상대적으로 작품성을 높일 수 있는 여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참여하는 배우나 감독을 비롯한 스태프들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담아내기는 어렵다. 제작 기간이나 비용이 한정되어 있어 창의적인 시도는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해야 한다. 영상 매체의 꽃은 후반 작업이라는 말이 있듯이 촬영 기간에 다소 미흡했던 연기나 장면은 감독의 편집이나 각종 특수 효과 등을 포함한 후반 작업을 거쳐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 연극을 배우의 예술로 보는 데 비해 영화를 비롯한 영상 매체를 감독의 예술이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반면 연극은 어떠한가? 대본인 희곡은 이미 나와 있다. 현대극의 경우 짧게는 수년 혹은 수십 년 전에 나온다. 그리스 비극은 2500여 년 전에 나온 고전이다. 세월의 고증을 거쳐 끊임없이 논의되고 재해석되며 방대한 양의 자료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대본 자체만으로도 인간의 사고와 감정의 정수를 꿰뚫고 있다. 희곡을 공연으로 올리기 위해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1년에 걸쳐 연습을 한다. 무대에 오른 공연은 연습 기간만큼의 긴 시간 동안 거듭 이어진다. 햄릿의 명대사인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는 대사를 예로 생각해보자. 촬영 1시간 전에 받아 연습하고 행하는 연기와 2달 혹은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반복해서 곱씹어 본 후 무대에 오르는 연기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전자는 피상적인 흉내를 넘어서기 쉽지 않지만 후자는 죽느냐와 사느냐 사이에 존재하는 우주적 차원의 고뇌와 갈등,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문제를 파생시키는가에 대한 실존적인 고민에 깊이 천착하는 경지에 이른다. 놀라운 사실은 몇 개월의 연습과 공연을 마친 후에도 배우들은 대부분 자신의 연기의 부족함과 아쉬움을 호소한다. 한 번만 더 무대에 오르면 또 다른 어떤 것이 나올 것 같다면서 말이다. 완전한 예술을 향한 욕심은 끝이 없다. 연습의 길이와 강도가 공연의 사건과 비례하는 상관관계가 깊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독한 숙련의 과정을 거치던 어느 날 배우는 문제적 인간 햄릿의 갈등과 고통의 깊은 심연과 맞닥뜨리면서 배우 아무개 씨가 아니라
햄릿이 되어버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바로 이때가 무대 위에서 사건이 터지는 순간이다. 20세기 초 러시아 연출가 예브게니 바흐탄고프는 이를 신과의 만남이라고 설명했다. 허공을 떠돌며 자신의 고뇌를 표현해줄 누군가를 찾던 햄릿의 영혼이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된 배우를 만나 접신함으로써 한순간 배우가 햄릿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했다. 관객은 세계적 사건, 즉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최고의 순간을 목격하게 된다. 연극의 지독한 중독적 매력은 결코 영화가 도달할 수 없는 사건의 가능성을 향해 열려 있다. 키워드로 읽는 연극의 매력 2. 분위기, 소통, 선택. 인간의 삶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발생하는 현재의 연속적인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듯 연극도 철저하게 현재적인 예술이라는 특징이 있다. 인간은 기술의 진보를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형태로 현재를 기록하며 흘러가는 찰나를 포착하려 애쓴다. 그러고는 어느 광고 문구처럼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고 선언해버린다. 하지만 기술을 통한 기록은 순간의 단편적인 체록에 지나지 않는다. 시공간 차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생한 삶의 체험을 기계적인 여과를 거쳐 지극히 평면적인 기록물로 대체해버린다. 향후 기술이 진보하여 인간의 오감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시대를 가정한 영화 매트릭스와 같은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 한 기술은 결코 인간의 직접적인 체험을 넘어설 수 없다. 음모의 여운을 마시다. 체험의 강렬함은 현존성의 예술인 연극의 가장 치명적인 매력이다. 이른바 분위기는 이러한 특성을 잘 설명하는 단어다. 햄릿의 한 장면을 상상해보자. 흔히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영화화하기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다. 많은 영화 감독들이 햄릿을 소재로 다양한 형식의 영화를 만들었지만 원작이 지닌 매력을 공연 이상으로 구현해냈다는 평을 듣는 작품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무슨 까닭일까? 셰익스피어는 극작가로서 연극이 지닌 시 공간성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햄릿에서 실존적 고뇌를 드러내는 명대사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를 독백하는 장면 이전에는 음모와 술수, 허위와 과장이 판치는 궁중의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아버지의 미심쩍은 죽음의 이유를 캐기 위해 미친 척하고 있는 햄릿의 정신상태를 떠보기 위해 악행으로 왕위를 차지한 숙부 클로디어스는 햄릿의 소꿉친구를 이용한 계략을 꾸민다. 사악한 숙부의 음모는 그와 귀족들이 퇴장하면서 함께 사라지지만 그 음모의 여운은 여전히 무대와 객석을 넘나들며 허공에 맴돈다. 그 빈 공간, 그러나 결코 비어있지 않은 침묵의 공간으로 고뇌하는 햄릿이 들어온다. 그리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를 말한다. 그가 서 있는 비열한 음모와 계략으로 가득한 궁정에서의 치욕을 무릅쓰고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여기에 목숨을 걸고 대항하다가 죽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의 고뇌가 앞장면의 분위기 안에서 표현되는 것이다. 만약 영화로 이 장면을 표현한다면 음모 장면의 다음 장면으로 햄릿을 찍어 편집하고 전환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연극에서 느낄 수 있었던 보이지 않는 음모로 가득한 빈 공간의 여운은 사라지게 된다. 카메라는 살아있는 공간의 침묵이 지닌 미세한 떨림, 곧 분위기를 관객에게 결코 전달할 수 없다. 굳이 이 빈 공간을 찍어 앞에 장면 사이에 편집해 넣는다면 관객들은 왜 아무것도 없는 장면이 들어갔지? 하며 그저 어리둥절할 것이다. 셰익스피어 작품의 영화화가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소통과 교감의 마력. 연극은 직접성의 예술이다.
영화는 스크린에서 전개되는 상황과 관객과의 상호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관객이 떠들어도 중간에 나가도 잠을 자거나 심지어 스크린을 향해 야유를 퍼붓고 팝콘을 집어던져도 묵묵히 진행된다. 하지만 연극은 불가능하다. 혹자는 연극이 시작될 때 객석에 불이 꺼지고 무대에는 조명이 비추기 때문에 혹은 극이 진행되는 동안 관객을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관객도 무대 위의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지 않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다. 불이 꺼진 객석의 관객은 어둠 속에 안정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무대 위의 배우들은 실상 대부분의 관객을 인지할 수 있다. 어떤 배우는 차라리 객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한다. 관객 한 명 한 명의 반응과 움직임이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져 연기에 몰입하기 어렵다고 말이다. 관객의 대화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흔히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단어로서의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채 넘지 못한다. 소리의 고저 장단, 리듬과 템포, 표정과 몸짓 등 비언어적인 영역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비록 관객들은 공연 내내 침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말로만 침묵할 뿐 그 외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배우의 행위에 대해 반응한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히 아주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보통, 대체로 부정적, 아주 부정적의 범주로 구분해보자. 예를 들어 내가 수업 시간 전에 한 학생에게 친근감의 표시로 안녕하세요 라는 액션을 보냈다 치자. 이에 대해 밝은 미소를 머금고 네 교수님 식사는 하셨나요? 라고 말을 건넨다면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아주 부정적인 반응은 아마 인사의 대꾸도 없이 일어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행위일 것이다. 나는 이런 반응으로 인해 한참 동안 기분이 나쁠 것이고 강의 내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연극에서 배우와 관객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배우의 액션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관객의 반응, 즉 때맞춰 웃기, 박수치기, 한숨 쉬기, 감탄하기 등은 무대 위 배우가 극적 맥락과 연기에 더욱 몰입하게 하는 매우 구체적인 자극이 된다. 반면 싸늘함, 잡담이나 외면, 하품과 졸음, 중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 휴대폰 소음 등은 정반대의 자극이 되어 배우의 집중도를 흐트러뜨리고 연기를 위축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다. 객석이 가득 차 있어도 부정적 반응으로 최악의 공연이 되는 경우가 있다. 반면 출연진 수만큼 적은 관객으로도 긍정적 반응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신나고 즐거운 공연이 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객이 일부러 과도하게 긍정적인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갖고 각 장면에 적절히 반응해 함께 작품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오히려 미소를 자아내는 장면에서 박장대소하는 식의 지나친 과장된 반응은 배우에게 부정적인 느낌으로 전달될 수 있다. 사건으로서의 연극은 배우와 관객의 유기적인 상호 관계를 자양분으로 피어나는 찬란한 꽃이라 할 수 있다. 관객이 왕이다. 입맛대로 골라보소서.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라 했다. 영화는 감독의 주관적인 시선을 대변하는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들을 편집해서 관객에게 일방적으로 보여준다. 관객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감독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만을 봐야 하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다. 때로는 이런 수동성을 알아서 시각적 이미지로 만들어 보여주는 편안함과 친절함으로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영화의 일방향 전달 방식을 소통의 폭력성으로 느끼기도 한다. 연극은 무대 위에 펼쳐진 언어적, 비언어적인 요소를 아울러
관객 스스로 편집하고 그 의미를 판단하게 하는 능동적인 감상과 소통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때로는 연극도 의도에 따라 조명이나 무대 장치 등을 이용해 관객의 집중력을 조절한다. 하지만 완벽한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로 다른 시 공간의 장면을 한 무대에서 연출하기 위해 같은 무대에 두 무리의 연기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연기와 정지 동작을 반복한다고 가정해보자. 조명은 연기하는 영역만을 비추어 관객의 시선을 제한하려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조명이 꺼진 공간에서 힘들게 정지 동작 상태에 머물러 있는 배우들을 살펴보는 짓궂은 관객의 시선을 막을 수는 없다. 주연인 왕이 연기하는 장면에서 부동 자세로 서 있는 단역 배우를 노려보는 짓궂은 관객이 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연극의 주도권은 연출이나 배우가 아닌 관객에게 있다. 관극의 주체적 능동성은 영상 매체는 흉내낼 수가 없다. 영화는 카메라의 속성에 따라 장면의 크기를 임의로 재단할 수밖에 없다. 보다 세밀한 시선으로 대상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카메라 밖에 위치한 일체의 배경이나 반응은 배제된다. 두 사람이 서로 논쟁하는 장면에서 카메라가 말하는 사람만 촬영한다면 말을 듣고 있는 상대편의 반응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 TV나 영화 매체의 연기가 전인적인 연기보다 순발력을 요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연극의 관객은 같은 상황에서 말하는 당사자는 물론 그의 말에 반응하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몸짓의 미묘한 변화, 그리고 그 상황을 함께하는 주변인들의 반응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양의 언어와 비언어적인 정보를 한꺼번에 흡수하게 된다. 잡아놓은 물고기를 먹기보다 직접 바다에 나가 낚시하는 즐거움을 만끽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를 지닌 관객은 연극을 영화나 TV가 결코 동시에 포착할 수 없는 총체적인 만남과 소통, 그리고 관계를 포획해 즐길 수 있는 황금 어장으로 여긴다. 연극에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오디오북 보물창고 구독, 좋아요